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적 지식정보 서비스로 국내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해온 KRG 김창훈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2000년 5월에 설립이 됐고요. 당시 이제 저희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제 이런 IT 시장 조사 기관이 IDC라든지 가트너 같은 이제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이 주로 이제 IT를 좀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설립한 계기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전에 경영과 컴퓨터라는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영과 컴퓨터가 주로 이제 이런 시장 정보라든지 산업 정보를 다루는 전문 매체였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조사하고 평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인용하는 자료가 이제 IDC나 가트너 같은 해외 자료들을 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IDC 가트너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인용을 할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별로 이렇게 인용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침 저랑 이제 같이 공동대표 하시는 그 전원아 대표께서 대우정보시스템에서 그 SI 업체인데요. 거의 기획팀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의기가 투합이 돼서 회사를 한번 이런 쪽으로 국내 IT 쪽에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어떤 조사 기관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2000년 5월에 설립을 했고 지금 한 23년이 됐습니다. 오, 23년. 네, 입장도 안 망하고 지금 잘 있습니다. 그러면 KRG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가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어떤 단순한 시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DB 서비스 쪽보다는 주로 이제 실제로는 용역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이제 흘러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런 IT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경쟁사라든지 마켓 관련된 이런 산업 실태 조사, 리서치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기업들마다 이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앤 컨설팅 서비스가 제일 주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출간을 하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어떤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서비스 산업이 있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출판, 내지는 마케팅 지원 서비스,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서치, 컨설팅, 그리고 지식 서비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이제 비중이 되는 게 이제 리서치 앤 쪽으로? 컨설팅 서비스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전체 네. 저희 비즈니스에서도 IT 쪽으로 유일하게 23년 동안 한 우물을 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 우물을 23년 그렇죠. 동안 네.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KRG 회사랑 또 비슷하게 이렇게 또 IT 리서치 하는 기관도 혹시 있긴 한가요? 있죠. 있는데 이제 네. IT만 전문적으로 한다 하는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이제 중간에 회사 볼륨을 키우려면 사실 쉬운 게 일반 소비재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 조사, 그리고 이제 정치 여론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비즈니스 볼륨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중간에 회사 상황이 조금 힘들 때는 타 비즈니스 리서치 영역으로도 좀 확대를 해보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되고, 처음에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동기가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힘들더라도 감수를 하고 IT 쪽으로만 좀 계속 앞으로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어찌됐든 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국내 유일한 IT 리서치 회사는 맞네요. 네. 경쟁 업체는 아, 없다고 그거는, 봐야 네, 되겠네요. 그거는 혹시 네. 다른 업체에서 뭐 시비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국내 유일의 IT 리서치 네. 업체라는 거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서치 회사가 뭐 대기업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외국계에서 좀 많이 이런 리서치가 이루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KRG가 23년 동안 이렇게 쭉 그냥 단독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 리서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집중해서 전문 지식 정보를 서비스해온 혹시 그런 비결? 이게 리서치라는 거는, 네. 데이터라는 거는 되게 신뢰성이 중요하고 객관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제 자사 계열사들하고는 좀 별개로 독립적인 조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이게 신뢰도가 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저희처럼 이제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 조직이 가장 유리하죠. 이런 특히 이제 IT 쪽에 이런 시장 조사라든지 마켓 시어를 조사하는 기관들은. 저희는 처음에도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IT 쪽에 특화돼서 간다. 이게 첫 번째 저희 나름의 차별화된 경쟁력 포인트였고요. 초기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뭐 BIT 분야에 대한 니즈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IT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세부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IT 비즈니스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맨파워 구성이 아주 이제 전문적이지 않다 보면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인력도 굉장히 이런 그 IT 분야의 리서치 쪽으로 특화된 인력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왔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저희가 사실 이제 계속 가트너 IDC 말씀드리니까 그분들 저보고 뭐라 할 것 네. 같은데, 가트너 IDC는 어쨌든 글로벌한 메서돌로지라든지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방법론도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거기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다만 저희가 되게 현장 밀착형 리서치를 되게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시장에서 현재 딜러라든지 아니면 벤더라든지 실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를 통해 가지고 얻은 정보들, 포멀한 정보와 인포멀한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거를 이제 그 저희한테 의뢰한 기업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훨씬 더 현장의 목소리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준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나름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레퍼런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저희가 뭐 23년 동안 사업 수행하면서 매년 한 40-50건 정도 프로젝트를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컨설팅 컴퍼니랑 같이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사업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또 분야도 뭐 최근에 나오는 AI, 클라우드 포함해서 뭐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와 달리 굉장히 두루두루 아주 뭐 깊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너럴리스트로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IT에 굉장히 특화된 이런 조사 방법, 기법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짧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IT 분야 중에 KRG가 그래도 좀 이거는 특별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리서치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게 이제 그 뭐 인더스트리별로도 있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AI 관련된, 최근에 아시겠지만 AI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그 산업에 대한 흐름도 되게 빨라지고 있고, 또 고객분들도 지금 AI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 내 비즈니스에 이걸 도입하느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발주한 2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AI 공급업체들, 우리나라에 공급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그 조사 사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년 한 해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 기업들, 수요자 측면에서 AI를 어떻게
지금 기업 내부나 혹은 외부에 프로세스 도입하고 있는지 이 조사를 양쪽을 수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AI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챗 GPT 때문에 굉장히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나름대로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까 정부 사업도 하셨다고 네. 했고 그럼 이제 공공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죠. 민간 프로젝트도 그렇죠. 하실 거 아니에요? 좀 어디에 비중이 좀 더 많이? 지금 초반에는 민간 쪽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은 뭐 공공 쪽 비중이 조금 더 사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이게 최근에 이제 워낙 기술들이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민간 부분에서의 니즈들도 좀 새로운 신산업 방향 쪽으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내부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KRG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아무래도 네. 뭐 초창기 시절하고 그때가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회사 초반 설립했을 때 2000년도만 해도 일단은 리서치를 해야 되나? 라는 어떤 전반의 인식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KRG가 뭐 하는 회사인데 이걸 해?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죠. 저희 시장에서 저희가 진입할 때. 근데 초창기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비즈니스 붐이라고 해서 요즘 뭐 AI 붐처럼 네. 2000년대 초에 굉장히 이비즈니스 붐이 막 불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컨설팅을 받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비즈니스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발주를 냈는데 좀 규모가 컸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작업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완전 신생 회사고, 근데 경쟁사들이 너무 빵빵한 회사들인 거예요. 글로벌 컨설팅 컴퍼니도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도 있고 도저히 이게 사실은 그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저희가 수주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는데 한 일주일을 거의 뭐 밤을 새면서 제안을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제가 당시에 했는데 나오는데 이제 그 심사위원장이 그 혹시 어느 컨설팅 회사 출신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느 컨설팅 회사 출신은 아니고 그러면서 잘 들었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결국엔 수주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어요. 정부 내에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KRG라는 회사가 정부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 수주하고 난 이후에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쪽에서는 글로벌 그때 이제 컴퓨터 제조업체 어디라고 밝히긴 좀 그렇고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그 1차로 그 A라는 회사의 전략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뒤흔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A사가 지금은 뭐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세계 탑10 안에 드는 유명한 컨설팅 컴퍼니였거든요. 근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그 전략 기획 담당 임원께서 저희 쪽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좀 안참 상황에 좀 빠져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한 번 더가 아니라 저희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인데요. 저희도 뭐 이제 새로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전략 컨설팅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2달인가를 했는데 되게 짧게 했어요. 그 전 회사는 한 6개월인가 했다 그러는데 2달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뭐 그 당시 이제 지사장님 포함해가지고 그 임원분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끝났어요. 아주 훌륭하고 굿, 엑설런트. 예. 그래서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그 회사랑 또 몇십 년 동안 계속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고 그게 또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런 컨설팅 프로젝트는 한번 대형 레퍼런스 찾게 되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마 저희 초창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되게 의미가 깊었던 프로젝트였고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초기에 저희 KRG가 시장에서 IT 시장 조사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어떤 계기가 된 프로젝트라고 꼽는다 그러면 그 두 가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비결이 대표님의 PT 능력이 아니었을까?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생각했는데. 전혀. 초반에는 네.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기자 출신이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몰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러닝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 프로세스가 갖춰진 이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초기에 같이 했던 그 멤버들이 이제 이게 1, 2년이 쌓이면서 굉장히 그 이제 IT 쪽의 조사 경험이 사실은 저희가 어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계속 담금질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서 이제 초기에 어떤 그런 기반을 다진 거를 계속 쌓아 올리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대표님 매년 그 KR제에서 디지털 시장 백서를 발간하는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이제 올해 혹시 주요 IT 시장 동향이나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게 페이지가 거의 대략 200페이지가 네.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이 디지털 시장 백서도 지금 23년째 만들고 있거든요, 매년. 근데 뭐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올해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시장을 좀 평가를 하고 이제 올해 시장을 좀 조망하는 건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가 위축됐다가 휙 늘어났잖아요. 기저 효과로 인해서.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금 한국 시장보다 더 빨리 지금 IT 쪽의 회복 속도가 빨리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올해 저희가 6.6% 정도, 그래서 39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IT 지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저희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긴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걸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의 IT 지출 상위 10대 기업의 그 작년하고 올해의 IT 지출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한 1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런 IT, 특히 디지털 분야의 지출이 늘고 있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죠. 이제 그게 과거에는 사업 확장의 개념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은 생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가 정확히 혼재되어 있지만 그걸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회사의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들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추진을 이어가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클라우드라든지 DX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요즘 그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외주 비용 자체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IT 쪽의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수행할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외주 업체를 많이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별로도 뭐 시장이 굉장히 확산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은 이제 복합 경쟁 체제, 빅블러 현상이라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뭐 게임 회사가 금융 회사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금융이 뭐 일반 유통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플의 경쟁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뭐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애플뿐만이 아니고 경쟁이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게 되면서 그게 꼭 디지털 회사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이제 경쟁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프로세스를 갖춘 기업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올해 뭐 경기가 좀 부진하다든지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IT,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시장이 저희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굉장히 괜찮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위에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23년 IT 산업의 혹시 주요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네. 아까도 잠깐 네. 그 올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020년, 21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지난해부터 시장의 좀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위축됐던 게 이제 급격히 늘어난 거고, 대부분이 이제 올해 그 경기에 대해서, 특히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한 1.5% 뭐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시장 자체가
디지털 그 인프라에 대한 그런 니즈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도 시장이 전년에 비해서 더 가팔라지는 어떤 그런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뭐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 기술 투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쪽 영역에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관련돼서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공공시장이 일정 부분 또 새로운 또 수요를 창출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조 쪽은 워낙 실적 민감도가 굉장히 큰 업종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일정 부분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나오면은 이게 하반기 IT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투자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매출 2천억 이상 기업 가운데 45%가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의 이제 나라다 보니까 제조업 쪽이 이제 투자가 위축되거나 혹은 그쪽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은 다행히도 지금 제조업 쪽에서도 상당히 올해 본격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올해 시장에 대해서도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고 뭐 금융 쪽은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뭐 새로운 디지털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 뭐 인터넷 뱅킹 내지는 뭐 마이 데이터 사업 그리고 차세대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그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용하는 범위가 좀 확대되면서 기간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로 전환 이런 것들도 올해 상당히 또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또 뭐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게 많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 있는 상태. 대표님 이번 질문은 좀 대표님의 개인적인 제가 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니까 책을 2권 정도 이번에 작년이랑 올해 내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제가 또 가져왔어요. 통계로 보는 세상은 이제 올해 발간이 네. 된 거고 넥스트팡은 작년에 네. 발간된 책인데 간략하게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거 졸저라서 이거. 이 넥스트팡은 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책을 낸 건데요. 여기 이제 보통 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 지금은 이름을 메타로 바꿨지만 페이스북, 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용어를 글자를 따서 빵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 에피소드인데 네. 메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망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망하고 팡하고는 또 네. 그 출판사 대표랑 아니 넥스트 망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쵸. 팡으로 갑시다. 근데 망으로 갔으면 또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어차피 팡이나 망이나 뭐.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책 내용 그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뭐 여전히 아직도 뭐 이런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런 그 후회가 될 만한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빵으로 떠오른 이 레전드 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리해 놓은 책이고요. 워낙 내용이 전문적이라서 근데 이 책이 네. 자랑 같지만 이제 네. 삼성 임원진 분들께서 또 필수 추천해주는 읽어야 삼성그룹 CEO들이 추천한 책으로 또 와. 알려지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농협 은행장님께서 여름에 필독서로 또 이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농협 직원들도 많이 또 사서 오셨고 네. 혹시 대표님 이거 저희 혹시 한 분 정도 구독자한테 선물 혹시 예. 할까요? 얼마든지 한 분에 한 10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10분 정도 알려주시면 저희 혹시 네. 넥스트팡 읽고 싶은 구독자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추첨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보내주시대요. 예. 네. 그리고 통계로 보는 세상은 이번에 요거는 이제 통계 중에서도 요 내용은 시사적인 통계예요. 뭐 여기 앞에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 써놨는데 가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은 챗 GPT가 이제 뭐 다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뭔가 궁금해 하는데 서로가 헷갈리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뭐 네이버 검색해서 볼 수 있지만 또 그거는 또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식, 직장인 평균 월급, MZ세대의 재테크 수단
그러니까 누구나 읽기 쉽고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네. 이런 게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는 책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이런 말씀 드려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보는 책이거든요. 화장실. 네. 아, 화장실에 뒤에 네. 꽂아놓고 이제 뭐 그쵸. 아침에 잠깐 오늘 뭐 이거 하나 보고 인구 절벽 그러면 이게 딱 그 화장실에서 그 시간대 딱 보기 딱 좋은 책이거든요. 그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목표가 어쨌든 1년에 책 한 권씩 내는 게 목표인데 그럼 또 내년에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IT 쪽에 이제 올해 한 3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기자 시절부터 계속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100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한국 IT 산업이 1960년대 한국이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 들어왔던 시기가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디지털 산업의 역사, 흔적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책을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네. 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올해 5월에 이제 또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혹시 또 이제 대표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지향점이 있다면 이제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고요. 끝까지 살아남는다. 워낙 이쪽이 워낙 이제 그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도 흔히 다 그러지만 뭐 보고서 하나 그 무료로 좀 주세요라고 주로 얘기하지 그거를 근데 그 보고서 한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면 이제 테이블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인식이 저변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어떤 그 무형의 지식 자원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는 좀 인식이 좀 높아지는 그런 거를 좀 저희 KRG가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뻔한 얘기지만 개인들이 행복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가치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KRG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큰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네. 저희 회사의 비전이라고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최고의 정보 조언 어드바이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게 기술과 정보가 있다라고 치면 대부분이 많은 기업들이 기술은 좋은데 정보력이 미흡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만큼 정보의 중요성이 물론 이제 기술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지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시장 정보라든지 경쟁상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미흡하게 되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기술이 7이라 그러면 정보가 한 3쯤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정보가 필요한 그 타이밍에 딱 이런 얘기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지라고 했을 때 KRG가 딱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목표입니다. 네. 이제 대표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저희가 그냥 영상 편지라고 남겨드리긴 했는데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이 있었으면 저희 이렇게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영상 편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KRG가 올해로 23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여러 많은 분들께서 저희 KRG를 믿고 프로젝트 의뢰도 해주시고 또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를 격려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사석에서 격려 겸 질책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이고 또 무엇보다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제일 중요한 우리 직원들이 지난 23년 동안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저랑 같이 이제 이런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줘서 지금까지 같이 이제 KRG 역사를 같이 쓰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우리 멤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 KRG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나름의 어떤 그런 노력과 분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고객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국내 유일한 IT 리서치 회사 KRG 김창훈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